안녕하십니까,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었을 때 상속인 분들이 대처를 하시고 법률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왕이 돌아가셨었을 때 상속인들은 우선은 장례를 치르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신 상황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장례를 치르시고 정리가 되신 이후에는 법률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망인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을 본다면 배우자와 직계 비속, 부모님을 뜻하는 직계 존속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게 되면 첫 번째 상속인은 직계 비속이고요. 두 번째 상속인은 직계 존속인데, 이 망인의 배우자는 이 1순위 상속인과 공동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계 비속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시고, 망인보다 직계 비속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 이 먼저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있다면 대습 상속에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망인을 기준으로 망인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 당시에 상속인 분들을 우선은 특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분과 자식분 두 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 등 절차에서 어떤 것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단순 승인 같은 경우는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물려받는 거고, 한정 승인 같은 경우는 망인의 재산을 물려받기는 하는데 다만 망인의 채무는 물려받은 만큼만 갚겠다라는 얘기고, 상속 포기 같은 경우는 아예 상속인에서 빠지겠다라고 법원에 심판 수리를 요청하는 절차인데, 상속 포기를 해서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상속 순위 검토에 아예 없는 그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A와 B가 있었을 때 이분이 상속 포기를 하고 이분도 상속 포기를 하고 이분도 상속 포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죠. 근데 1순위에 상속인은 직계 비속이라 그래서 이분의 자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시는 전제로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상속 포기를 하시는 분의 직계 비속이 있으면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다음 순위의 상속인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A, B 배우자분의 한 명은 항정 승인을,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망인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이나 채무를 교류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사실이고, 만약에 교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확인을 하실 수가 없는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이 돌아가시게 된다부터는 가까운 동사무소 가셔서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놓으시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모든 망인의 재산, 채무 같은 경우가 메일이나 이메일로 쫙 통보가 오는데요. 그 통보를 확인을 하시고 재산이 더 많구나, 채무가 더 많구나 라고 판단을 하신 다음에 이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산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분의 개인적인 채권이나 개인적인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망인이 돌아가시면서 어떤 서류를 남겨놓으시고 이 부분이 뭐다라고 지목을 해주시지 않는 한 찾으셔서 확인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발적인 채무가 자체는 너무 큰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망인의 채권자들이 채권 추심을 하거나 연락을 해오거나 내용증명 같은 서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파악하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사망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국세 중에 신고납세 있는데, 어려운 부분은
이 본건 컨텐츠에서는 검토하실 필요는 없고 필수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된다. 없으셔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고요. A, B 배우자가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가정법원에 하는데 이 심판 청구가 오래 걸립니다. 신청하고 나서 뭐 1년 넘기는 거는 뭐 비일비재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망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신고 어떡하냐라고 고민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 절차가 모두 끝난 다음에부터 6개월이 시작되니까 이 부분 자체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받을 게 없다. 오히려 빚만 많은 상황이고 나는 세금 낼 게 없다. 아예 그럼 신고 안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고는 해 놓으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상속세가 부과될 정도로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신고는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됐었을 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한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A, B 배우자분이 망인의 재산이 뭐고 뭐뭐뭐뭐 채무가 있고 그 채무는 누가 안고 재산은 어떻게 가고 뭐 부동산 누구한테 예금 누구한테 주식 이렇게 분할 협의를 모두 하신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셔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망인의 직계비속이 2명, 배우자가 1명이라고 놓으면 1. 그래서 배우자는 3.5분의 1.5, 직계비속 1명은 3.5분의 1, 이 A도 3.5분의 1만큼씩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를 하셔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망인의 재산을 나누시면 되는데 현물분할이 원칙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땅이 세 필지가 있다. 우연히도 시세가 3.5분의 1.5만큼 된다. 그러면 세 필지니까 한 필지 한 필지 현물분할을 해서 가지고 가는 게 원칙인데 실제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죠. 부동산으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뭐 토지는 누구, 건물은 누구 이렇게 나누는 경우는 솔직히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현물분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방이 취득하면서 돈으로 그 다음에 일방이 취득하면서 채무를 안는 형식으로 분할을 하기도 하고요. 경매분할이라 그래서 경매 붙여서 지분만큼 나눠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배우자는 망인의 재산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했고 이 A, B는 전혀 뭐 기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서 기여분 심판 청구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직계비속도 있기도 하고 배우자에 관련해서 뭐 일반적인 민법상의 부양 의무를 넘어서는 뭐 드라마틱한 재산 기여 형상이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서요.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했었을 때 나는 이 망인의 재산 중에 이 3.5분의 1.5를 넘는 부분을 청구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기여분 심판 청구를 한꺼번에 하시고 아니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한 후 법원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기여분 심판 청구 기여분 주장하면 이거 판단 받아와 라는 그 의견을 개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간 내에 기여분 심판 청구 신청을 하셔서 법원 판단을 받아서 정리를 하시는 요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사망 어떤 분이 돌아가셨었을 때 법적인 문제를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각각 깊게 들어가면은 논점이 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습상속의 문제도 있고 한정승인을 했었을 때 나머지 분 상속 포기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대습상속이 아닌 상속 포기를 했었을 때 그 다음 직계 비속, 그 다음 직계 존속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도 있고 기여분 관련해서 그리고 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하면 부동산, 예금채권, 주식에 따라서 또 분할 방법이 다르고 그래서 실제 소송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그 법정 논점이 생기기는 하는데 우선은 오늘은 어떤 분이 돌아가셨었을 때 상속인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법적 절차를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